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뒤에서 낮고 둔탁한 MG음이 들려왔습니다. 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제 걷는 속도에 기괴할 만큼 정확히 맞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 창은 짙은 썬팅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차 안은 한 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 어딘가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제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매년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사람은 7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중 대부분은 자발적 실종으로 처리되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걸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줬으면 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창밖에 서 있는 그 차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한겨울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밤이었죠. 빨간 신호등에 멈춰선 제 옆으로 포터 냉동탑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50대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홍삼 박스가 좀 남았는데 싸게 드릴게요. 신호 바뀌면 갓길에 차 좀 세워봐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무슨 감정이 담긴 건지도 알 수가 없었죠. 순간 어딘가 모르게 불쾌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 같은 게 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대꾸하지 않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심결에 백미러를 본 순간 등줄기에 싸한 한기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차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은 텅 비어 있었지만 굳이 제가 달리는 차선에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속도를 늦춰보면 트럭도 따라서 속도를 낮추고 한마디로 완벽하게 제 속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죠.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백미러를 바라보며 판단했습니다. 방향을 틀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좌회전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체할 틈도 없이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 순간 간신히 그 차의 뒤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야말로 긴발의 차였습니다. 몇 블록을 돌아 멀찍이 떨어졌을 때까지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그냥 우연이었었겠지.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차의 기괴한 뒷조즘은 절대 우연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하루는 수원역 근처에서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집으로 걷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도 꺼져 있었고 발걸음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둔탁한 MG음이 들려왔습니다. 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제 걷는 속도에 기괴할 만큼 정확히 맞춰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 차도 멈췄습니다. 제가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 차도 기어가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멈추면 멈추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또 따라왔습니다. 운전석 창은 짙은 썬팅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차 안은 한 점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 어딘가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제 뒷모습을 노려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는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뇌가 제 몸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뛰어! 지금 아니면 끝이야. 저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움켜쥔 채 저는 근처 큰 길에 불빛이 보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뛰었죠.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큰 길에 닿았을 때 그제야 그 차는 멈췄습니다. 길가에 멈춰선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죠. 그날 이후였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차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 카페 앞, 헬스장, 주차장,
어디든 언제든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혼자일 때만요. 낮에도 밤에도 그 차들은 늘 똑같은 위치, 똑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앞유리는 짙게 썬팅돼 있었고 그 안에서 누가 날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아침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 앞 인도에 서서 제 쪽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날 찍는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 했는데 그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길을 무르려다 그만. 그 말은 어딘가 연습된 듯 매끄러웠고 동시에 어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릴 때까지도 눈은 화면 어딘가에만 고정돼 있었죠. 마치 카메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남자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다가오는 것도 아닌 묘한 움직임이었죠. 그러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 중이었던 검은 SUV에 조용히 올라탔고 차는 유턴하더니 사라졌습니다. 너무 조용하게요.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 수십 번 타일렀지만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교묘해졌죠. 새벽 1시,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걷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돈이야 많이 벌수록 좋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근처로 들어서는 횡단보도를 막 건넜을 무렵 뒤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바로 등 뒤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모자, 마스크, 검정 점퍼, 온몸을 완벽히 가린 그들의 모습. 하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만큼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차갑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순간 다리가 굳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크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목을 막은 듯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서히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저 마른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리는 좁혀지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순간 거기 뭐 하는 거야?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빛 한번 바꾸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저씨가 없었다면 과연 전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국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CCTV도 있었고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닌 정황도 있었으니까요. 무언가 조치가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침입이 없으면 이건 아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경비실 CCTV에는 그들이 몰고 온 차량이 찍혔지만 너무 어두워서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는 없었고 그들은 마치 CCTV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치밀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증거가 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적어도 그들이 제 앞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차량을 정차해두고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죠.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획적으로 따라다니고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제 얼굴을 보고도 예민해서 그럴 수 있다며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를 의심할 적조차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걸요. 누군가 어떤 집단이 제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고 대낮에도 대놓고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에 울리는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혼자 있는 시간에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그 조용한 공포가 저를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던 중이었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라니 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같았어요. 몇 명이서 무언가를 격하게 논의하는 듯한 목소리가 제 아파트 바로 아래 주차장에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지막에 들린 한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밤이라는 뜻 같았어요.
저는 벌벌 떨면서 커튼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검은 승합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4-5명 정도의 남자들이 모여 서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10분 정도 지나자 그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 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답을 찾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원 납치, 승합차 미행, 조선족 범죄, 온갖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조선족 조직범죄 급증, 납치 인신매매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20-30대 남성 타겟 조선족 범죄 조직, 장기 밀매 2호까지, 수원 성남 일대 조선족 범죄 집중, 허위 구인 광고로 유인 후 납치.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수법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인은 계좌 거래 한도가 높고 은행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월급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직장인일 뿐인데 왜 하필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축을 너무 열심히 했던 걸까? 무심결에 가입했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까지 털리기라도 한 걸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설마 나도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밤새 제 머릿속에 가득한 건 내 장기를 떼어가려고 그러나? 대포 통장을 만들려고 잡아가려는 건가? 하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더욱 섬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대문 구석에 작은 분필로 그어진 X 표시를 발견한 건데요. 순간 전신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나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고는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인 저조차 이런 표적이 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제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언제 혼자인지, 사실 한 번쯤은 왜 날 쫓아다니냐 묻고 싶었습니다. 저를 따라다녔던 차들, 저를 몰래 찍던 남자들, 어딘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일부러 보여주지 않은 거겠죠. 그들이 제게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저는 왜 그들 눈에 띄게 된 걸까요?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남자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물러난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창밖에 그 차가 서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 곁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도 목적도 아무도 모른 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연이 단순한 피해망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